안녕하세요. 그것을 알려주마 연세 윤피부과 윤미라 원장입니다. 오늘은 피곤함의 대명사인 다크서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흔히 다크서클이라고 할 때는 눈 밑에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틀어서 다크서클이라고 하는데요. 크게 나누면 눈 밑이 너무 불룩하거나 푹 꺼져 있는 볼륨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눈밑이 검거나 푸르딩딩한 색소의 문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눈밑이 너무 불룩한 경우는 우리가 흔히 배기 아이라고 하는데요. 주머니가 있다는 말이죠. 이런 배기 아이는 중년 남성분들한테 많고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집니다. 더 심한 배기 아이의 경우에는 수술을 하시는 방법이 가장 효과가 좋은데요. 보통 눈밑으로 절개선을 내어서 지방을 좀 꺼내고 모양을 좀 만들어주는 지방 재배치라는 시술을 가장 많이 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또 배기아이가 약간 재발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심하신 배기아이는 수술적 방법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심하지 않은 배기아이의 경우에는 불룩한 부분의 경계 부위가 상대적으로 움푹 들어가 보이는데 그 부위를 필러 등을 넣어서 채워줍니다. 보통 이럴 때 쓰는 필러는 좀 부드러운 필러를 사용을 하고요. 부을 수 있기 때문에 소량을 주입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눈 밑에 색소가 검게 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눈밑 경우에는 이 스킨이 우리 몸에서 가장 얇은 부위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색소가 있어도 그걸 가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색소가 두드러져 보이는데요. 만약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것이 있어서 눈 주변으로 자꾸 재발하는 피부염이 있으시면 그걸로 인해서 색소 침착이 오면서 더 다크서클이 심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염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그 피부염을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요. 눈 주위에는 사실 피부염이 생기면 낫기가 조금 힘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려움증이 생겼을 때 못 참는 부위 중에 대표적인 부위가 눈 주위거든요. 그래서 눈 주위에 재발하는 피부염이 있으신 분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눈 주변으로는 메이크업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라이너나 마스카라, 섀도우, 아이크림 등도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이런 것들이 피부에 직접 닿아도 좋을 것은 없지만 이런 것들을 지우는 과정에서도 벅벅 문질러야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피부를 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 주위에 피부염이 자꾸 재발하시는 분들은 눈 주위에 일단 보습 위주로 그런 보습이 되는 화장품만 발라주시고 피부염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복용하시든지 연고를 바르시든지 하셔야 되고요. 인공 눈물 같은 것도 사용을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습관적으로 자꾸 눈을 비비는 분이시라면 당연히 그 습관을 고치셔야 하고요. 또 눈밑으로는 큰 정맥이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좀 피곤하거나 하면 정맥의 흐름이 좋지 않으면서 눈밑이 더 푸딩딩하게 보이면서 다크서클이 더 심해졌다고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크서클이 피곤함의 대명사가 된 것도 그 이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크서클을 예방하고 악화시키는 걸 막으시기 위해서는 충분히 수면을 취하시고 휴식도 취하면서 보습을 철저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핵산 성분이 들어있는 리쥬안 힐러라는 것을 눈 주변에 맞기도 하는데요. 때로는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크서클이 피곤해지면 더 심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또 다크서클이 있어서 우리가 더 피곤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충분히 수면을 취하시고 보습을 철저히 해주시면서 다크서클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